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긴 했지만 아무 상관이 없죠. 저는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힘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루틴하고 하루 마무리하면 되고, 일단은 최근 제임스 어버님의 V의 8개동을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어제 진짜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평온한 마음. 어제 운동하고, 루틴하고, 그리고 또, 휴식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힘이 없지? 목소리에도 힘이 없고? 오케이. 자, 평온한 마음과 지혜가 주는, 평온한 마음은 지혜가 주는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자제력을 기른 결과입니다. 자제력을 기르다, 평온한 마음.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원숙한 경험을 지니고 생각의 법칙과 작용에 관해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지식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고 삶은 그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생각을 통제하는 것, 이 생각의 법칙과 작용에서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만큼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역시 생각의 결과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이해력을 키우고 만물에 존재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안달복달하고 화내고 걱정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을 거두고 침착하고 일관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일관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의 정신적 강인함을 존경하게 되어 그를 본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더 큰 성공을 얻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더 커집니다. 평범한 사업가라도 자제력과 평정심을 키우면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글이 하나하나가 단 한 문장도 놓칠 게 없어요. 전부 하이라이트 되고, 강인하고 침착한 사람은 강인하다, 그런데 침착하다 한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 가운데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와 같고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는 동굴과 같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막 가운데 항상 나에게 오면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같이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는 동굴과 같이 그런 평온한 마음, 다정한 성품, 평온한 마음, 다정한 성품, 안정된 삶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축복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고요하고 온유하며 침착함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닥치든 삶에 어떤 변화가 오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좋은 일이 생기냐 나쁜 일이 생기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 상태, 내가 침착하고 이 평온함을 잃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은 닥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이 진정한 평온이라는 거. 우리가 평온이라 일컫는 고매한 태도는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은 삶의 꽃이자 영혼의 결실입니다. 지혜만큼 귀하고 황금보다 더 탐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바다 안에서 마음의 파도와 감정의 폭우를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삶에 비하면 돈만 추구하는 삶이란 얼마나 하찮을까요? 마지막 단계, 이 평온이라는, 우리가 평온이라 일컫는 고매한 태도는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다.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다. 참. 평온한 마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욱하는 성미 때문에 인생을 쓰디쓴 열매로 만들고 아름답고 감미로운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평온한 감정을 무너뜨려 자신의 기운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다수 사람은 부족한 자제심 때문에 삶을 파괴하고 행복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완성된 인격을 갖춘 사람,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더없이 평온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스리지 못한 격정으로 마음이 들끓고 다스리지 못한 격정, 다스리지 못한 격정으로 마음이 들끓고 주체하지 못한 그 슬픔에 무너지며 불안과 불신에 휘두릅니다. 생각을 다스리고 정화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만이 영혼의 바람과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셋바에 시달리는 영혼이여, 그대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살고 있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삶이라는 태양에는 축복이라는 섬들이 미소 짓고 있으며 이상이라는 눈부신 해변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방향키를 그대의 손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방향키를 조정하는 선장은 그대의 영혼이라는 범선 안에서 드러누워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를 깨우십시오. 자제력은 힘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숙련의 기술이며 평온한 마음은 능력입니다. 그대 가슴에 말하십시오. 마음이여 평온하라. 이렇게 평온한 마음. 지금도. 그리고 책의 다른 부분을 읽기 전에 오늘 아침에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을 보면서 나바칸트, 나보 라비칸트. 오케이. 이분이 제가 원래도 예전에 영상을 정말 좋아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가 말하는 부의 법칙은 나발은 부를 단순히 돈이나 자유와 선택의 기회로 나발은 부를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유와 선택의 기회로 정의합니다. 그쵸? 자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부.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 네. 그는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소유권을 지닌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부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들로 요약됩니다.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라. 나발은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을 개발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당신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라라고 말하며 희소성과 특화된 기술이 부를 창출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경쟁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활용. 부를 창출하기 위해 나발은 레버리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형태의 레버리지가 포함됩니다. 1. 자본 레버리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것. 2. 노동, 코드와 코딩하는 거죠. 미디어 레버리지, 나발은 특히 코드와 코딩과 미디어를 활용한 레버리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초기 투자 후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과 공정성, 시간을 팔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처럼 나발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부르샤한테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투자함으로써 소유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행복의 철학, 나발은 행복을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로 정의합니다. 그는 행복은 선택이다 라는 말로 이를 요약하며 행복을 위해 개인이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훈련,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이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명상은 진실을 찾는 가장 바른 길임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마음의 혼란을 정리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와 수용, 나발은 기대를 낮추고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는 행복과 현실과 기대의 차이에 달려있다면서 기대를 낮추거나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와 소유의 단순함, 소유물이 많아질수록 행복에서 멀어진다고 나발은 믿습니다. 그는 소유가 많을수록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하며 단순한 삶을 통해 행복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성공의 법칙, 성공에 대해 나발은 단순한 부나 명예보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성공을 위한 다음과 같은 철학적 원칙 등을 공유합니다. 장기적인 사고, 나발은 단기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시간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라며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라. 열정과 적성의 일치.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열정과 적성이 만나는 그 지점을 찾으면 열정과 적성,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진다고 조언합니다. 네트워크의 힘, 성공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발은 믿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의 협업이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보며 정직과 투명성이 이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삶의 철학, 나발의 인생의 철학은 간단히 요약하면 의도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철학을 따릅니다. 배움의 지속, 나발은 삶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말하며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 철학 또는 관점을 배우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독립적인 사고, 그는 대중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사고로 결정을 내려라고 말합니다. 그는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균형 잡힌 삶, 나발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삶의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성공과 행복은 균형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나발 라비칸트의 철학은 단순한 성공이나 부의 축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현대의 사회의 과도한 복잡성과 경쟁 속에서 단순하지만 삶의 원칙을 제공하며 개인의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분은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의 법칙, 나발
나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의 법칙은 지속 가능한 부의 창출이고요. 나발은 부를 단순히 돈이나 재화의 축적이 아닌 자유를 얻는 수단으로 봅니다. 네, 자유를 얻는 거죠, 결국은. 사실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관점에서 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행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잘못하고 지금 이게 또 괜찮아요, 아이리님? 제 책을 읽기 시작한 초기니까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풀릴 거예요, 입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부를 위해 단순히 열심히 일하거나 시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데 이는 부를 창출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발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부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란 무엇인가? 나발은 돈과 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돈과 부. 돈은 교환 수단일 뿐이며 부는 가치 있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를 시간이 지나도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자동화된 기술, 지적재산권, 투자자산, 사업체. 나발은 부란 시간을 초월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부를 쌓는 과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교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생존을 위한 교환에 불과하다. 부를 창출하는 원칙. 특정한 기술과 희소성. 당신은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 나발의 말은 오늘날의 경쟁적 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경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만의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발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열정과 적성의 일치. 자신이 사랑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과 잘하는 일, 가치 창출, 자신의 기술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활용. 레버리지는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나발은 이를 같은 노력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설명합니다. 그는 특히 다음 세 가지 형태의 레버리지를 중요시합니다. 1. 자본. 돈을 투자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 2. 노동.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 3. 코드와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는 특히 코드와 미디어가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라고 강조합니다. 기술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가치를 만들어내고 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의 중요성. 나발은 시간을 팔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거나 투자를 통해서 자신만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이 없이는 지속적인 부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행복의 철학,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 행복은 나발이 자주 논의하는 주제 중 하나로 그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행복이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라고 말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건강도 선택이고 나발의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는 행복은 선택이다 입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나발의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는 행복은 선택이다입니다. 그는 행복이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적 사고방식과 태도가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현실과 기대의 차이에서 온다. 당신의 기대를 낮추거나 현실을 바꿔라. 즉,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명상을 위한 내적 통제, 소유의 단순화를 시켜야 한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는 단순히 명성과 돈을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의 성공 철학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유, 장기적인 사고. 나발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복리, 컴파운딩의 힘을 활용하라고 조언하며 시간의 힘을 믿고 꾸준히 노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성공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뢰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네트워크는 당신의 성공에 있어 가장 큰 자산이다 라고 말하며 신뢰와 정직을 기반으로 한 관계 구축을 권장합니다. 나발 나비칸트의 철학은 오늘날의 복잡하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그는 부와 행복, 성공이 결코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이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의 철학을 깊이 탐구하며 실천하며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삶은 마음이 가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만들어진다. 사람의 내면은 끊임없이 외부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시간은 잠시일 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지? 백 년 전에? 감추어져 있는 이 시간은 잠시일 뿐. 충분히 무르익으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씨앗, 나무, 꽃, 열매는 우주의 4가지 질서입니다. 씨앗, 나무, 꽃, 열매. 삶의 형태는 인간의 마음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생각은 너무 아름다워요. 생각은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행동은 인격과 운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삶은 항상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해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마음속에 싹 튼 그 생각은 말과 행동, 성취한 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되 사람의 삶도 마음속 내밀한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상태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거기서 생겨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상태와 하게 될 모든 일도 거기서 시작됩니다. 불행과 행복, 고통과 즐거움, 희망과 공포, 증오와 사랑, 무지와 깨달음은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행복, 즐거움, 희망, 사랑, 깨달음.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자기 정신을 관리하는 감시자이자 삶이라는 성을 홀로 지키는 보초입니다. 사람은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점점 더 주의 깊게 지킬 수도 있으며 더 열심히 마음을 살피고 정화하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과 축복을 얻는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편 사람은 삶을 올바르게 세우는 궁극의 임무를 내팽겨둔 채 대충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과 고통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삶 전체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삶 전체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의 길이 열린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이상에 따라 마음을 형성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생각과 행동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을 향해 단호하고 굳건하게 걸어가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더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이 될 것이며 머지않아 모든 악과 혼란과 고통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다. 그쵸? 아름다워요. 어떻게 글을 이렇게 번역도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는 사람, 해방과 깨달음, 평화에 이르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삶 전체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의 길이 열린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이상에 따라 마음을 형성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생각과 행동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을 향해 단호하고 굳건하게 걸어가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더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이 될 것이며 머지않아 모든 악과 혼란과 고통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해방과 깨달음, 평화에 이르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법. 마음은 삶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마음은 상황을 창조하고 형성하며 그 결과를 수용합니다. 마음은 상상을 일으키는 힘과 현실을 인식하는 힘을 모두 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정확히 운명을 짜는 배틀입니다. 생각은 실이고 이 실을 잘 짜야 돼요. 그쵸? 옳고 그른 행위는 날실과 시실이며 삶의 배틀로 짠 직물이 인격입니다. 마음은 스스로 만든 옷을 입는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지? 와. 마음은 삶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나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을 바꾸는 건 나의 생각뿐이다. 생각이 실이기 때문에. 마음은 상황을 창조하고 형성하며 그 결과를 수용합니다. 마음은 상상을 일으키는 힘과 현실을 인식하는 힘을 모두 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정확히 운명을 짜는 배틀입니다. 생각은 실이고 옳고 그른 행위는 나의 실과 시실이며 삶의 배틀로 짠 직물이 인격입니다. 마음은 스스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그 존재로서 정신에 관한 모든 힘을 소유하며 무한한 선택권을 지닙니다. 또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며 그 경험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도 임의로 구속되지 않지만 많은 면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한 당사자가 자신이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해방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악한 모습이나 선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되거나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지혜로운 자도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새로운 노력을 통해 습관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신을 망상으로 둘러쌀 수도 있지만 진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런 망상을 차례차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사람의 자유는 완전합니다.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어떤 상태에 머물지를 선택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힘과 어떤 상태도 버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어떤 상태에 머물지를 선택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힘과 어떤 상태도 버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선택과 포괄적인 경험을 통해 그러한 상태마다 지식을 수집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은 인격과 삶 전체를 구성합니다. 인간은 의지와 노력을 발휘함으로써 이러한 사고 과정을 수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 무기력, 죄의 속박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므로 자신만이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속박은 오로지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외적인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외적 상태는 내적 상태에 따라 형성되고 움직일 뿐 절대 그 반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유혹은 외적 대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슬픔과 고통도 원래 외부 상황과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사건에 대해 훈련되지 못한 마음 자세에서 나온다.
저는 완독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외적인 상태는 내적 상태에 따라 형성되고 움직일 뿐 그 반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슬픔과 고통도 원래 외부 상황과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사건에 대해 훈련되지 못한 그 마음 자세에서 나옵니다. 순결함으로 단련한 마음과 지혜로 무장한 정신은 고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모든 욕망과 탐욕을 막아주어 결국 깨달음과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하다고 비난하고 외부 상황을 악의 고난이라 욕하는 방법으로는 세상의 고통과 불안을 증가시켜 줄 뿐 줄여주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그림자이며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모든 외적 상태도 순수합니다. 맞아요. 마음이 순수하면 모든 외적 상태도 순수하다. 모든 성장과 생명은 내부에서 외부로 발생하고 모든 쇠퇴와 이 죽음은 외부에서 내부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발전이 내부에서 시작하므로 모든 조정도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맞서 싸우기를 멈추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고 쇄신하며 발전하는 데 힘을 쏟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리하여 자기 마음과 조화를 이루어내면 사랑과 배려심으로 자신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의 상태로 인도합니다. 우와. 깨달음과 평화의 길은 권위를 휘둘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함으로써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고매한 덕의 길로 자기 자신을 인도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것이다, 결국은. 맞아요. 삶은 마음과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 정신은 사고와 행동으로 형성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선택해 마음을 재구성할지는 자기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봅시다. 이 책은 먼저 완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습관이 당신의 습관, 이 생각.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 독서 노트를 마쳐보도록 할게요.